4억짜리가 8억이 됐으니까 돈이 돈 버는 거라고. 근데 이 말을 언제까지 하고 계실 건가요? 이제 그걸 돈이 돈 버는 걸 알았으면 돈이 돈 벌게 해야 됩니다. 내가 1주택으로 머물러서는 돈이 돈 벌게 할 수는 없고, 그 돈은 내가 저는 인천의 한 산동네에서 자랐습니다. 어릴 때는 할아버지, 할머니, 아빠, 엄마, 시집 안 갔던 고모, 누나, 저까지 3명이 방 3개인 곳에서 살았고, 그 집이 작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자란 환경에서는 집에 대한 자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고, 한 가정을 이루면 뭐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, 그 집에 있어서도 그 집을 소유하거나 혹은 전세로 살건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 생각이 무려 32살까지였던 것 같아요. 다들 그렇죠.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사자. 그렇게 하면서 제가 드디어 집을 샀거든요. 이제부터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저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. 열심히 대출을 다 갚아서 온전히 내 집을 가지게 될 거라는 희망에 사서, 그래서 여기서 안락한 삶을 누릴 거라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. 자,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. 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27살에 대학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요. 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4천입니다. 그래서 연봉 4천이면 월급은 291만 원이 통장에 찍혀요.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합니다. 소비를 하죠. 제가 대충 아껴 쓰는 정도로, 과소비 안 하는 정도로 소비를 해봤어요. 이 비용이 94만 원입니다. 그래도 197만 원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조금 몇 개 있어서 더 추가를 했어요. 여기 있는 만큼 추가를 했습니다. 그럼 저축은 190만 원입니다. 이 정도만 쓰기로 하죠. 190만 원씩 5년 모으면서 32살을 맞이합니다. 대박이에요. 1억 1,400만 원을 모았습니다. 진짜로 실제 이렇게 모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칭찬할 만합니다. 근데 저는 달랐어요. 1,000만 원까지, 뭐 2천만 원까지는 금방 모였던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되니까 차를 사고 싶고, 차가 필요한 이유들을 점점 만들고, 돈에 대한 결핍은 항상 있었으니까 돈을 모아야 되니까 경차를 사야겠다. 경차를 사서 조금만 쓰고 돈을 모아야겠다. 택시비 대신 차 기름값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경차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차 사는데 그래서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씁니다. 그리고 차 유지비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씁니다.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,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. 차를 일단 사면 차로 인해서 늘어나는 소비가 생깁니다. 차는 돈을 쓸어 다니는 것밖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돈을 벌러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특히 한 곳에 있는 직장에 있는 분들은요. 그래서 뭐 데이트도 하고 카페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하면서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 아까 그만큼을 못 모으는 게 대부분이고,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 양보하고 1억을 모았습니다. 5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씩 해가지고 5년 해서 1억을 모았어요.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. 결혼을 할 사람이 본인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5천만 원을 모았다고 해요. 근데 뭐 이것저것 결혼 비용, 신혼여행 비용을 다 합치니까 다 쓰고 모아서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. 3천만 원을 썼어요. 그래서 뭐 새 살림집에 가전, 가구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나마 가성비 있는 것들로 고른 게 1,0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남은 1억 2천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. 뭐 보통은 전세로 시작하시기도 하는데, 그래도 내 집이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 둘 다 강했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. 1억 2천으로 집을 알아보는데 조정대상 지역이라네요.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라네요. 그래서 대출이 50%에서 60%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. 부부 합산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서 50%밖에 안 된대요. 조정대상 지역에서는. 5천만 원 대출만 되면 1억 2천이 있으니까 2억 4천만 원짜리 집을 그 예산 내에서 알아보게 됩니다. 그래서 2억 4천짜리 아파트 중에서 골라서 샀습니다. 운이 너무 좋아서 다행히도 이 아파트가 날이 갈수록 올라서 무려 5년 만에 2배나 상승했습니다. 저는 낡은 아파트라도 산 게 자랑스럽고, 4억 8천이나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2배 상승했으니까 2억 4천에서 4억 8천이 된 거죠.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, 해외여행도 뭐 1년에 한 번씩은 가도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. 그래서 매년 5년 동안 매년 갔습니다. 처음에는 그 집이 만족스러웠어요. 근데 바로 옆에 지어진 새로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제가 처음에
2억 4천짜리 이 집을 살 때는 4억 원이었는데 이 아파트도 100%가 올랐습니다. 이 아파트는 이제 8억 원입니다. 5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1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. 1년에 3천만 원씩.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잘 모이는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고 외벌이가 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소득이 저축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. 아이가 크고 이제 초등학교도 가게 되고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서 이사를 알아보게 됩니다.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모았는데 4억 8천까지 올랐는데도 6억 3천만 원에서 처음에 받은 대출금 1억 2천만 원이 있죠. 그러면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니까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소득은 똑같은데 대출 비용이 많아지게 되고 이거는 내 생활비에서 부담이 돼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.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자라고 하고 그대로 살았는데 2년이 지나니까 격차가 또 더 벌어집니다. 내가 지금 있는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상승하는 폭이 더 큰 거예요. 두둥탁.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단지를 가져왔습니다. 이 두 개의 단지가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는데 입지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선호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 걸 상승률로 볼 수 있습니다. 4억짜리가 8억이 됐으니까 돈이 돈 버는 거라고. 근데 이 말을 언제까지 하고 계실 건가요? 그걸 돈이 돈 버는 걸 알았으면 돈이 돈 벌게 해야 됩니다. 내가 1주택으로 머물러서는 돈이 돈 벌게 할 수는 없고 그 돈은 내가 밑에 깔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. 1억 2천만 원인 돈으로 만약에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것, 즉 이 돈이 일을 하게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찾아보면 됩니다.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건데요. 만약에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수원에 있는 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125%가 올랐을 겁니다. 아까 내가 여기서 오른 상승률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.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. 여기서 이 같은 시기에 갭이 3,700만 원이에요. 1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3,700만 원 갭으로 무려 3채를 살 수 있어요.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3채를 살 수 있는데 내가 실거주하는 곳을 월세로 산다고 하고 이자 대신 월세를 냈다고 치고 넉넉 잡아서 2채를 샀으면 2주택자가 됐으면 이 상승분이 2배가 되는 겁니다.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자산의 크기에 비례를 하는데 자산의 크기를 제일 높게 만드는 거예요. 최대한 높게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1주택자로 머물고 저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전한 상황 내에서 2주택자, 3주택자, 다주택자가 되어서 내 자산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물론 아파트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하시면 돼요. 주식, 비트코인, 토지, 지식산업센터, 상가, 경매 다 포함이 됩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사람인 저도 물론 운이 좋은 시기에 있어서이긴 하지만 항상 그 시기는 오는 거고 1주택 하나에 만족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. 이래도 주택을 하나만 고집하실 건가요?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을 하나만 가지는 것보다 2주택자, 다주택자가 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